안녕하세요. 합덕고등학교 교사 김덕영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오늘의 주제는 고등학교의 선택 고민 해결입니다. 학부모님들, 학생들 지금 이제 슬슬 어떤 고등학교를 선택할까 많이 고민이 되시죠? 역시 이것도 고3 학생들도요, 9월 달에 수시 모집을 쓸 때 많은 고민이 있습니다. 고민이라는 것은 왜 생길까요? 네, 맞습니다. 실적으로 해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요 몇 년 동안 중학교 학생과 학부모님들과 많은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궁금했던 내용 위주로 제가 질문을 만들었거든요. 그럼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바로 들어가기 전에 중요한 게 하나가 있습니다. 고등학교를 선택할 때 고등학교의 유형을 알아야 됩니다. 저 역시 선생님이 되기 전까지는요, 고등학교의 유형에 대해서 잘 몰랐거든요. 이 고등학교의 유형을 알아야 되는 게 뭐냐면요, 그 고등학교가 설립된 목적이 있습니다. 그 설립된 목적이 있으면 교육과정도 있을 거고, 그 다음에 배우는 교육과정 편집표도 다 다를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고등학교 유형을 딱 봤을 때 뭐가 있나요? 네, 보시죠. 일반고, 특목고, 특성화고, 자율고, 기타 학교가 있습니다. 일반계 고등학교는 학부모님들 주위를 쭉 둘러보세요. 많이 있죠? 일반적으로 다니는 학생들의 고등학교가 일반고등학교입니다. 그럼 일반고등학교에서는 학생들이 2년제, 4년제, 그 다음에 여러 대학, 그 다음에 바로 또 취업도 할 수 있죠. 그래서 포괄적으로 다닐 수 있는 학교가 보통 일반고입니다. 여기까지는 많이 궁금하지 않으실 겁니다. 바로 다음부터가 궁금하겠죠? 다음이 바로 뭡니까? 네, 바로 특수목적 고등학교입니다. 특수목적 고등학교는 일반계 고등학교와 달리 있잖아요. 과학, 외국어, 수산, 해양, 예술, 체육, 마이스터드 각자 특수하게 어떤 수업을 가르치기 위해서 설립된 학교입니다. 만약에 우리 학생이 수학과 과학 성적이 높으면서 과학을 더욱더 많이 배우고 싶다. 그 다음에 과학과 관련된 진학을 하고 싶다. 그럼 어디 학교로 가면 되게 좋을까요? 네, 충남에 있는 과학고등학교로 진학을 하면 좋겠죠. 그런데 학생이 성적이 단순히 높다고 과학고등학교로 가면 학생이 적응을 할 수 있을까요? 그거는 저도 확실하게 답은 못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고등학교를 선택할 때는 정말 고등학교의 유형을 잘 알고 그 고등학교가 3년 동안 학생들에게 어떤 것을 가르치는지까지 거기까지 알고 나서 고등학교를 선택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무슨 고등학교가 있을까요? 네, 특성화 고등학교입니다. 특성화 고등학교에서의 특징은 여기 아래 보이시죠? 요거를 보시면 됩니다. 천안에서도 근처에 있는 특성화 고등학교가 많을 겁니다. 근데 특성화 고등학교는 제일 중요한 포인트는 학생들이 바로 취업을 목적으로 하는 고등학교입니다. 학생들이 잘못 알고 있는 게 뭐냐면은 나는 일반계 고등학교에서 내신이 안 되니까 특성화 고등학교에서 내신을 따서 대학을 가겠다. 네, 특성화 고등학교도 대학은 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일반계 고등학교 학생에 비해서 현저히 적게 뽑습니다. 그래서 특성화 고등학교도 지원을 할 때 난 대학을 가겠다. 그러면 많이 알아보고 가야 된다는 점 꼭 알고 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는 자율고등학교입니다. 역시 자율고등학교는 요 밑에 보이시죠? 네, 천안에서도 자율고등학교가 여기와 여기가 있을 것입니다. 이 자율고등학교는 일반계 고등학교와 달리 조금 더 교육과정을 유연하게 하면서 가르칠 수 있는 학교입니다. 자율형 학교도 자율형 사립고와 자율형 공립고가 있다는 점 알고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는 기타 학교입니다. 기타 학교에서는 영재학교가 있습니다. 영재학교는 충남에 좀 없기 때문에 다른 사이트를 통해서 영재학교를 검색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고등학교의 유형에 대해서 짧게나마 알려드렸습니다. 일반고 선택의 경우에는 내신 등급이 잘 나오는 것이 제일 우선순위가 되어야 할까요? 이 질문이 가장 많이 하는 질문입니다. 내신 등급이 잘 나오는 게 제일 우선순위가 돼야 될까요? 제일자가 좀 그렇죠. 우리가 보통 대학교를 선택할 때는 수시 전형으로 많은 대학을 가거든요. 수시에서는 뭐가 있을까요? 교과와 종합이 있습니다. 우리가 교과 전형에서는 내신 플러스 수능 체제가 있을 거고요.
종합전형 같은 경우는 학업 역량, 진로 역량, 공동체 역량, 또 요즘에는 수능 체제도 약간 있습니다. 그래서 교과와 종합을 했을 때 우리 학생들이 대학에 갔을 때 그래도 가장 많은 지표로 하는 게 바로 뭘까요? 내신 등급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내신 등급이 중요하기 때문에 학생 및 학부모님들이 이런 질문을 한 것 같습니다. 하지만 있잖아요. 내신만 제일 중요하다. 이건 되게 위험한 것입니다. 왜냐면은 우리 학생들이 보통 대학교 수시 6개를 쓸 때 교과만 쓰지는 않습니다. 당연히 교과와 종합을 서로 맞춰서 쓰거든요. 근데 종합전형에서는 학업 영역뿐만 아니라 진로 역량, 공동체 역량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로지 내신으로만 고등학교를 선택한다? 되게 위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학생들의 진로와 성향과 이것을 모든 것을 선택해서 고등학교를 선택하면 좋겠습니다. 일반고는 입결 상관없이 내신을 위해 학생 수가 많은 곳을 선택하는 것이 유리할까요? 이 질문도 되게 많은 질문이 있거든요. 이 질문의 핵심 포인트는 그런 것 같습니다. 내신 등급을 어떻게 하면 더욱더 잘 딸 수 있다는 이 개념인 것 같습니다. 저희가 현재 1학년 학생들은 1등급부터 9등급, 중학교 3학년 학생들은 1등급부터 5등급입니다. 이 등급은 중학교까지는 절대평가지만 고등학교는 상대평가입니다. 상대평가라는 건 뭘까요? 네, 지금 고등학교 1학년은 4%가 1등급이죠. 그 다음에 중학교 3학년 학생들은 10%까지죠. 즉 전체 학생 중에서 퍼센트별로 등급을 나눕니다. 그러면 전체 퍼센트에서 등급을 나올 때 그래도 유리한 거는 그래도 수학적으로 봤을 때는 많은 곳에서 등급 따는 게 좀 더 편하겠죠. 근데 등급을 딴다 편하기보다는 그런 거죠. 등급의 폭을 좀 더 그런 거죠. 1등급 끝에서 2등급 초 한 문제 때문에 나는 2등급이야, 1등급이야. 이게 학생들의 고민이 가장 많은 거거든요. 그런 관점으로 봤을 때는 학생 수가 많은 곳이 자신이 좀 실수를 해도 등급폭이 바뀔 수 있는 확률이 좀 더 적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무조건 학생 수가 많다는 곳으로 고등학교를 선택하는 것도 좀 그런 것 같아요. 학생 수가 그럼 적으면 불이익을 받을까? 아닙니다. 학생 수가 적은 곳도 우리가 평균, 표준 편차 모든 것이 다 있거든요. 이걸 통해서 대학교 입학 사정관님이 다 이거를 고려하기 때문에 무조건 또 학생 수가 적다고 했을 때 불이익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대입의 과학중점 과정 이수가 유리한가요? 네, 세 번째입니다. 이것도 대입의 과학 중점 과정 이수가 유리한가요? 과학 중점 학교로 가면 무조건 대입에 유리할까요? 에이, 그건 아니죠. 보통 과학 중점 과정에서 이수를 보시면 요 아래와 같습니다. 요 과정을 보통 배우는 것입니다. 그 말은 전제 조건이 뭘까요? 학생들이 수학과 과학에 대해서 관심이 높고 또 하나 학업 성적까지 높은 경향이고 그리고 학생이 진학을 요쪽으로 한다고 하면은 유리한 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나는 무조건 과학 중점 학교로 가서 좋은 대학을 갈 거야. 이렇게 하면 되게 위험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우리 지금 학생들, 중학교 학생들 봤을 때 물리, 화학, 생명, 지구과학이 재밌고 이거를 좀 더 심화적인 과정을 배우고 싶으면 선생님은 추천합니다. 의학 계열을 목표로 한다면 어느 고등학교를 선택해야 하나요? 네, 이 질문은 우리 학생이 의학계로 가기, 좀 더 쉽게 가기 위해서는 일반고를 가는 게 좋을까, 특목고를 가는 게 좋을까, 자사고를 가는 게 좋을까, 이런 질문인 것 같습니다. 그 전에 의학계열을 봤을 때 올해 전국적으로 많은 이원을 뽑잖아요. 제가 충청권 예를 들어보면은 이렇습니다. 어때요? 작년에 비해서 많이 뽑고 있죠. 여기서 하나 부가적인 거는 내신 등급도 의학계열은 거의 1등급에 가깝습니다. 또 두 번째 중요한 포인트는 뭘까요? 네, 맞습니다. 수능 최저입니다. 우리가 만약에 수시를 생각한다고 했을 때는 결국에는 내신 성적과 수능 최저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반고로 갈까요? 자사고로 갈까요? 특목고로 갈까요? 어느 것이 유리한 게 아니라 자신의 내신 성적과 그 다음에 수능 체제를 고려해서 고등학교를 선택하면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간혹 또 이런 학생도 있습니다. 선생님, 제가 만약에 특목고를 가서 아니면 자사고를 가서 7등급, 8등급을 받으면 의학교를 못 가나요? 아니에요. 또 무슨 전형이 있죠? 네, 정시 전형이 있죠. 수능을 엄청나게 잘 본다고 하면은 수시에서 못 가도 정시로 갈 수 있다는 점 알고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특목고를 갈 수 있는 성적인데 특목고에서 배우는 내용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는 상태입니다. 대학을 잘 보낸다는 이유로 특목고를 선택해도 될까요? 특목고와 자사고의 관련 선택이네요. 우리 학생이 이런 질문을 했네요. 그런데 이 질문을 했을 때 특목고의 합격, 여기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그 특목고에 합격을 해서 내가 3년 동안 나의 적성과 역량을 얼마만큼 펼칠 수 있는지가 저는 이게 더욱더 중요한 것 같습니다. 보통 사람들이 일반고보다 특목고가 대학에 더 잘 들어간다 말을 하잖아요. 그 이유는 뭐냐면요. 학생들이 3년 동안 적성과 역량을 펼친다는 거는 학업 역량, 공동체 역량, 진로 역량을 생활기록부에 잘 녹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무조건 특목고에 가면 대학을 잘 간다. 이거는 되게 위험한 거겠죠? 3년 동안 나의 적성과 역량, 이것을 얼마만큼 잘 펼칠 수 있는지 이 기준으로 특목고를 선택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나 더 좀 더 부가적인 거 하면요. 특목고는 기숙사 생활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기숙사 생활도 좀 잘할 수 있는지 이것도 생각해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전 중학교 3학년부터 내신이 9등급에서 5등급으로 바뀌면 특목고와 자사고가 유리하지 않나요? 이 질문은 등급이었던 것 같습니다. 학생들이 특목고 선택이 좀 어려웠던 게 일반고보다 등급을 좀 따기 어려운 거잖아요. 9등급에서 5등급으로 바뀌었을 때 예전에는 1등급, 2등급이 누적 비율로 11%였거든요. 근데 지금은 1등급이 10%, 2등급이 몇 %까지 됐죠? 34%가 됐습니다. 즉, 최상위권 학생들은 특목고가 이제 등급을 좀 더 따기 좋으니까 유리할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반면에 오히려 학업 성적이 중간이나 약간 밑으로 내려간다고 하면은 3, 4, 5등급을 받잖아요. 그러면 더욱더 불이익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특목고를 지원했을 때는 우리 학생들의 위치, 정확한 성적을 특목고에 가서 어느 정도 받을 수 있을지 그거에 대해서 생각도 고려도 많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고1 3월 모의고사 의미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선생님은 이 첫 모의고사 정말 중요한 것 같습니다. 고등학교 1학년에 보는 3월 모의고사는 전국에 있는 학생들이 다 같이 시험을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결과를 통해서 자신의 위치를 파악할 수가 있어요. 또 하나는 첫 모의고사는 고등학교 시험 범위가 아니에요. 중학교 3년 동안의 전 범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신의 학업 역량, 학업 수준을 판단할 수 있는 근거가 됩니다. 두 번째는 또 뭐가 있을까요? 이 등급을 받으면은 자신이 원하는 대학교의 수능 체제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첫 모의고사를 통한 등급과 자신이 원하는 목표의 등급과 어느 정도 비교가 될 것입니다. 또 하나는 우리가 모의고사를 보면 국어도 보고 수학도 보고 영어도 보고 탐구도 보고 한국사도 보잖아요. 어느 영역이 부족하다는 게 판단이 나옵니다. 그러면 그 부족한 걸 근거로 통해서 3년 동안 앞으로 내가 어떻게 공부를 할 수 있는지 그림을 그릴 수가 있습니다. 네, 선생님이 지금까지 질문과 답을 통해서 제시를 했는데요. 그래도 더욱더 구체적인 자료가 필요할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이 좀 더 준비를 했거든요. 지금 보이시죠? 고입 전형 정보 찾기 사이트 제가 안내했습니다. 저 밑에 보시면 학생의 고입 전형이 있습니다. 그거를 클릭하고 들어가시면 이런 사이트가 나오네요. 이 사이트를 통해서 입학 전형 요강이나 자료실을 통해서 더욱더 자료를 보시고요. 그 다음에는 고입 정보 포털, 그 다음에 특성화고 마이스고 포털에 들어가서 또 자료를 찾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한 단계 더 구체적으로 이제 그 학교에 대해서 알고 싶다. 그 다음은 학교 알림이를 통해서 그 학교의 교육과정 운영계획서, 교육과정 편제표를 통해서 어떤 과목을 가르치는지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